프린터를 받으셨습니까? 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한 장씩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 2월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안 드린 이유가 좀 답답하라고. 쓰는 목적이 아니고 뭐다? 답답 안 드렸고, 3월부터는 이제 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아주 글자 큰 거 있죠? 거기 답이 없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있다, 없다, 막 유형, 이렇게 물음표 돼 있지? 그럼 본인이 찾으세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거라도 외우고 있으라. 뭐라고? 전부가 타인 것,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죠? 아니, 외우지 말고 돈 돌려받으려면 해제할 수밖에 없잖아. 손배 안 되는 거죠. 권리부가 타인 거 못 넘겨받으면 그것만큼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는 알고 샀던 매수인을 한다면은 모두 할 수 있고요. 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세요? 모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담보 책임도 상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아시세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하겠습니다. 490쪽 가세요. 자, 임대차가 나옵니다. 무슨 대차요? 자, 618조입니다. 임대차. 임은 뭐의 약자일까? 임. 네, 차임의 약자게 되겠죠. 차임. 대는 대여자, 차는 차용자. 대여하는 자가 있고 차용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618조 들어가면 매매랑 구조가 비슷해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구조는 같죠. 갑을이 있고 약정 효력이 생긴다. 근데 어떤 약정? 목적물 사용 수익. 이쪽은 차임. 그러면 이 조문을 두고세요. 임대차는 보증금 지급이 요소이다. 맞을까 틀릴까? 조문에 보증금 지급할 것을 약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차임은 요소이다, 아니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주인들은 보통 뭘 걸라고 그래요? 보증금 걸라고 그러죠. 보증금 걸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차임을 만약에 제때 안 주게 되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만약에 보증금이 없으면 달라고 할 뿐이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분에 달하게 되면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 잽니까? 해 집니까? 그럼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나가. 그럼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세간살이 전부 다 밖으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그 순간부터 형사상 문제가 들어가. 주거 침입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송 제기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내야 되겠죠. 그 비용 들까 안 들까? 그러니까 주인들은 열은 받지만 임차인한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송 제기하면 이러이러한 비용이 드는데 그냥 이 비용 들고 그냥 나갈래. 너 끝까지 계기다가 물건 다 법적 나갈래. 어느 거 선택하면 안 거예요. 차임 못 받은 거 어차피 못 받아. 그러니까 뭐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차임도 안 받고 이 돈 줄 테니까 이거 이사 가라.
이렇게 제하는 게 나아? 끝까지 법적 절차 가는 게 나아? 화는 나지만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나갈 거 개겨봐야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떡한다? 그런 식으로 내보냅니다. 목까지 줘가면서 어차피 돈 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송 받을 수는 있지만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뭘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증금 걸고 들어가다가 가끔 임차인들이 차임을 제때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못 내놓으라고 차임을 요구할 때 임차인도 욱해서 열받아서 하는 소리가 뭐죠? 아니 보증금에서 까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임차인도 열받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라 마라 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정답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면 그 판례가 까라 안 까라 갖다 판례다가 까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당의 자유 이렇게 들어가요. 뭐의 자유? 까고 안 까고의 자유는 이상하잖아요. 그 뭐라고? 충당의 자유는 임대인한테 있지 임차인은 없다. 그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쓰는 거 아니고 듣고 흘리라고.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으로 깔아 말아 임차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차임을 제때 안 내면 특약이 있어요. 특히 건물주 같은 경우는 차임 안 낸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죠. 그럼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보증금에서 까? 안 까. 보증금 그대로 두고 차임을 안 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 하루마다 뭐가 붙어? 그렇게 한 2달 동안 안 갚아봐. 하루하루마다 지연이자가 몇 달 지나면 보증금도 다 뭐야? 보증금이 깔까 안 깔까 주인이? 절대 안 까지. 근데 주인은 임차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고는 누구 마음이야? 그러니까 임대인은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줄 때, 계약 끝나갔을 때,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필요하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동안 차임 안 낸 거 다 해보니까, 지연이 해보니까 줄 게 하나도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설령 보증금 걸어도 충당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그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임대차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안 합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물 뭐라고요? 사용 수행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이쪽은 차임 지급 뭐요? 약정 이런 말 나왔잖아요. 차임은 금전에 하나 한다. 맞다 틀리다? 땡. 차임은 금전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쓰지 마.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 밭 일부 빌려 쓰면서 곡물로 줄 수도 있죠. 금전에 하나인다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가요.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금으로 끝나면 금전에 하나인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무로 한정돼 있으니까 전세 금전에 하나인다. 맞아요? 이유? 그럼 끝났으니까. 가담법 청상 금전에 하나인다. 금이니까 매매 대금 차임 그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물어보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대금에선 물어볼 가치가 있죠.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뭐다? 교환. 근데 차임이 금전에 하나인다 하나잖아. 안 물어봐. 왜? 그거 말고도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각자 뭐가 생겨야지? 효력이 생긴다. 매매랑 구조가 똑같죠. 요것만 다르지. 앞에 거 내용물만. 그죠? 그럼 똑같네. 임대차도 조문에 있으니까 전형 비전형. 약정 끝나니까 요물 아니고 낙성이고 효력이 생긴다. 갑은 뭐 달라? 갑은 무슨 대금이야 여기는. 참 달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달라. 사용 수익해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이쪽은 뭐 받는 게 목적이고 채권 목적이고 여기는 사용 수익 채권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죠. 요 사용 수익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이제 멋있게 풀이한 말이 뭘까? 응? 이 사용 수익 요구하는 채권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권? 그럼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물건 아니고 채권 형태로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수점을 놓고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목적물 했으니까 목적물은 뭐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네? 동산도 가능하다는 얘기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부동산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토지일 수도 있고,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무슨 대차? 토지 임대차도 있고 무슨 대차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대인의 3대 의무하고 무슨 의무하고? 3대 의무하고 자 여기 임차인의 3대 권리 있죠.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셨어요? 몇 가지 의무? 3가지 의무와 3가지 대표적 권리 요거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3대 의무는 여기 사용수익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응? 채권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한다?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수선 유지는 무슨 유지는? 이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걸까 주인이 해야 되는 걸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 사용수익을 누구한테 요구해요? 을이 갑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그러니까 주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소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소극적이 아니고 뭐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이 편 물건의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사람 물건 직접 지배.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 사용 수익하죠.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직접 지배하는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거야. 주인은 적극적이 아니고 뭐다? 소극적. 근데 3편 채권의 무슨 대차는? 임대차에서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편? 3편 채권의 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요구하는 임차권은 주인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근데 물건 전세권은 8개 물건의 전세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 사용하지. 여기는 임차인이 주인한테 부동산 사용 수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물건에서는 직접 지배하는 누가? 빌려 쓰는 사람이 하니까 주인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반대라고. 근데 물건은 저 앞에 있고 임대차는 저 끝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건지를 인식을 못하고 그저 책 보면 거기서만 왔다 갔다 외우고 까먹고 저기 가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시행착오를 무진장 겪는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적어놓고 보고 답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암기한 사람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미치려고 그래. 정신 분열에 걸려. 뭐에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뜨거운 여름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하긴 하는데 무시 가면 갈수록 열받아.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재미가 없단 말이야. 왜? 살아있는 재미가 없잖아. 앉아가지고 뭐 이해하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여기다 판세해가지고 아무리 써봐야 적어봐야 집에 가서 맨날 집에서. 그러니까 인강 넣는 사람은 보통 정말 정신이 없어. 없어 정신. 그러니까 가끔 뭐 거기다 뭐 노트 하나 만들어 드리면 하얀 거 살 거 없어요. 책이 기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오른쪽에다 뭐라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빈 여백 있잖아. 여기다 적어놓고 이 침뱉어서 이렇게 읽을 때 침붙이지 말고 읽을 때 뭐요? 그 챙긴 것만 읽으면 되잖아. 그럼 양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약식 나오면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이랬어요? 자, 3대 뭐 그럼 뭐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는 첫 번째가 목적물을 뭘 의무가 생긴다? 인도할 의무가 있겠죠. 그죠? 자, 3대 의무 바로 갈게요. 3대 의무는 493페이지 가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임대인의 의무가 나오죠. 기억,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 주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뭐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자, 니은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뭐를 뭐 했다고요? 사용 수익 의무가 있으니까 주인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주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소극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의무? 그래서 6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주인은 적극적, 소극적. 근데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무슨 규정? 그래서 이 임대차 가면은 섞여 있어.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뭐가 섞여 있다? 강행 규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이? 그럼 이것도 하나씩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보통은 임의 규정인데 가끔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이 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해봐야 효력이 없죠. 근데 무슨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중개업자가 되시면 특약을 잘 다시는 분이 유능한 중개업자예요. 나한테 의뢰한 손님이 뭐 할 수 있도록 요리할 수 있도록 특약을 잘 달게 되면 언젠간 빚을 발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세상에 내 실력을 드러내려면 상대방이 알아줘야 돼, 몰라줘야 돼. 그때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립니다. 요즘 많이 TV에서 보시면 주로 뭐가 나와요? TV 틀면 땅투기 나와요? TV 틀면 여기저기서 경연 많이 나오죠. 경연. 특히 트롯 경연 많죠. 거기 나온 사람들 노래 부를 때 그 사람들 사연들 다 있어 없어?
들으면 다 눈물 나는 사연이야. 그게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는데 집도 부자하고 다 가진 건데 노래 불러봐야 흥미가 없죠. 힘들어야지 1등 됐을 때 그 감동이 있죠. 다들 사연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어 없어? 다 있어.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임대차 임의규정 강의했을 때 다 외우지 마시고 특약을 잘 달아야지 뭐가 된다. 유능한 된다고 그랬죠. 그 특약 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중개업자도 어느 날가 자기 진가를 알아주는 손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리가 피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못 만나면 완전 개쪽 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자기가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임의규정인지를 알아야지. 강의규정 달리 정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지. 무슨 규정?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약 달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술을 1차까지 하십니까? 2차까지 하십니까? 요즘은 몇 시까지이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 그죠? 그러니까 술은 이제 예를 들어서 2차까지 먹으니까 뭐 먹으니까 갑이 술을 매일 2차까지 먹으니까 을이 쪼아댑니다. 뭐라고 쪼아댈까? 술을 맨날 몇 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 안 헤매? 2차 뭐 한다고요? 헤매. 이렇게 쪼아대니까 갑이 또 개빡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 할 거란 말. 충청도 친구예요. 뭐라고요? 전 저유 성감마유 지나 잘하지. 이게 지금 물권법 임의규정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규정? 이건 어디다? 물권법 무슨 규정? 임의규정을 얘기. 같이 묶어야 돼. 이제부터는 스토리입니다. 채권법에 강행규정이 뭐가 있다? 술을 1차만 하지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하는데 헤매지.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전 저요 상관 마요 지나 잘하지. 자, 2차 헤매부터 하겠습니다. 2차는 뭐냐면 이는 이기연체. 무슨 연체?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 강행규정입니다. 매체 계약할 때 2기보다 짧게 정했어. 너 1기 연체하면 나 해지할 수 있어. 특약 따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몇 기보다 짧아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 차는 뭘까? 차임이야, 차임. 차임보다 증감. 무슨 권? 청구권. 이 규정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차인은 절대 감액 청구할 수 없음. 주인만 증액할 수 있음. 안 돼. 그걸 어떻게 달 수 있잖아요. 무효. 자, 이 해자가 나오죠. 이 해자는 기간 약정 없을 때, 뭐 없을 때? 자, 이쪽 저쪽 갑이든 을이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무슨 통고? 무슨 통고? 이것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납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끝나. 몇 개월? 그럼 임차인은 몇 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 근데 특약 따라서 주인이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끝나. 불리하죠? 무효. 자, 매는 뭘까? 네, 매수 청구권입니다. 무슨 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고
송물 매수청권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무슨 규정? 요거는 써야 되나? 말로 할게 이거는 저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달리 정해도 유효. 나중에 쓰면 되잖아. 일단 말만 할게. 그 다음에 상은 상인 관계. 무슨 관계? 달리 정해도 유효. 자, 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유효. 토지 건물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관습법지가 인정받죠.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되니까. 무슨 법지는? 관습법지 포기 특약은 뭐다? 유효. 아, 여기 유효 안 했네. 이거는 유치권 배제 특약. 무슨 배제? 그것도 유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달리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 상린관계 달리 정해도 유효. 관습법지 포기 특약도 유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이해됐어요? 이거 가지고 3월달 또 얘기하고 5월달 가서 또 얘기하고 7월달 가서 문제 풀이할 때 얘기하고 특강할 때도 얘기하고 9월달 동영할 때도 얘기하고 10월달 특강할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처음에 따라 마시면 돼.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지금 무슨 애매? 그럼 방금 전에 이거 623조 수선 유지 규정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유는 기준 아니 2차 헤매가 아니니까 임의 규정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강규정 아닙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상태일 경우에는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지지만 이 경우 특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죠.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왜 임의 규정? 아니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일단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이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소규모 수선까지만 허용되고 대파선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달면 되고. 이게 무슨 규정?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계속 그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돼. 2차 뭐다? 헤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자, 디귿을 보세요. 디귿 무슨 의무가 나와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 주인의 3대 의무가 뭐다? 3가지.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한 거고요. 또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으니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되는데 특약 맺어가지고 수선 유지는 임차인 네가 하라 그러면 임차인이 해야 돼. 아시겠어요? 단 아무리 수선 유지를 임차하더라도 소규모 수선까지만 의무가 있는 거지. 대파선 수선 여지 누가 해준다?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나중에 붙입시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방해 제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임차권, 채권, 물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편 물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청이 있죠. 3편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물권적 청권이 없습니다. 본권,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주인이 나서서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슨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제거? 방제. 근데 주인은 도만 받지 나 몰라라 하면 임차인이 열받지.
그럼 임대인의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는 거야. 왜 주인이 방해 제거에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니까. 이런 거야. 3편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고 2편 물권 전세권 물청은 있으니까 전세권 물청은 주인 바뀌면 전세권 물청으로 공격하면 되잖아. 주인은 소극적 의무아니야. 나설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나서야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차권 물청은 없어. 주인의 물청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의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정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의 이제 무슨 권리? 3대 권리를 보자. 그런 얘기야. 여기 있어요. 사용식을 요구하죠. 수선유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수선 유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선 유지 만약에 비용을 뭐 했으면 지출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네가 할 걸 내가 했으니까 뭐야? 이거 달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죠. 선택하십시오. 이게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수선 유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필요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2편 물권 전세권에서는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자신의 의무죠. 그 수선 유지 비용을 주인한테 달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2편 물권 전세권 빌려 쓰는 사람은 필요비 상한이 없어요. 3편 채권 임차에는 무슨 청구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필요비는 네? 지출 즉시일까요? 예? 계약 종료 후일까요? 목적물 반환시일까요? 한번 골라보실래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반환시 맞다 틀리다? 종료시다? 즉시다?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495쪽 몇 쪽이요? 네, 495쪽에 626조가 나왔죠?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응? 왜? 그거 자꾸 기준 잡으란 말이에요. 임대차에서 2차 헤매가 아니면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요 정도만 하더라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니까. 무슨 헤매? 그럼 1항 볼게요. 임차인의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에서 그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언제 청구할까요? 즉시일까? 종료시일까? 즉시. 앞에서 뭐 반환식인 적 있었는데 그런 거 기억은 안 나요? 그 앞에서 이거 뭐 어떤 말 헷갈려 이거는. 헷갈리는 게 정상이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면 공부 안 하고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닐 때 갑, 과손하고 있는데 관리인 을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등기 쳐가지고 병한테 과손 팔고 먹고 쳤을 때. 그죠? 무효등기니까 무효등기지. 꽝꽝.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그럼 갑은 병한테서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반환을 요구할 때 그동안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하면 되겠지. 그때는 반환시야. 근데 여기는 뭐가 아니니까 계약관계니까 임차인은 언제? 즉시. 그러니까 2편 물건의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청구권 이 조문하고 3편 채권의 유익비 임차의 상한 비교가 된단 말이야.
어디 소속인지만 알아도 반은 먹는다니까. 어딘지만 알아도 답을 뭐 한다? 쓸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모를 때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알면 문제가 뭐 있어. 모를 때 잘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626조 2항입니다. 임차인이 무슨 비 지출? 유익비 지출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무슨 시? 종료시. 자, 가액 증가가 뭐한테? 현전. 그러면 가액 증가 현전은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그죠?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선택은 임차인이 할까요? 임대인이 할까요? 지출 금액, 거기 증가액 있죠? 누가 계산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 지출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알아? 누가 계산해야 돼? 임차인이 계산해서 두 개 앞에 내놓으면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겠지. 자, 이 경우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필요비는 파란 글자 즉시죠. 네? 유익비는 종료시. 넘기시고. 자, C를 보세요. 유치권이 나오죠. 유치권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따단딴딴딴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죠. 주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지출 필요 유익비 가지고 그 물건 관련 채권이므로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임의규정이라고 돼 있죠. 왜 임의규정? 이기연체 해지도 아니고 차임 증감 청구도 아니고 약정 없는 해지 통고도 아니고 매수 청구권도 아니니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주인은 계약할 때 나갈 때 원상 회복 이렇게 적어 놓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임의규정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원상 복구 뭐예요? 원상 복구 특약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촌스럽게 거기다가 필요비 유익비 포기한다는 말 안 써요. 어떻게 쓴다? 임차인 나갈 때 원상 복구. 무슨 복구? 이 원상 복구 들어가면 626조 포기 특약입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상 복구란 단어가 들어가면 몇 조 포기 이거 무슨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특약이란 말이에요. 유효, 무효? 무슨 규정이니까? 달리 정해도 유효잖아. 유효죠? 이게 유효가 되면 유치권도 같이 함께 포기한다는 얘기죠. 네? 유효, 무효? 적지 않아.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므로?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주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두 포기한다는 거다. 정도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필요비하고 무슨 비? 독자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무슨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속물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자,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응? 아, 이거 여기 그거 하면 되잖아요. 매자 들어갔잖아. 매수청권 있잖아요. 아니, 그 밑에 있지, 뭘, 어디 책을 봐. 400 밑에 주문 있잖아요. 몇 페이지? 496페이지 밑에 부속물 무슨 청구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강행규정? 그래요. 이거는 뭐고요? 비용 뭐죠? 상환. 이건 뭐다?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니을에서 C번을 갖다가 몇 번? C번에다가 영역 표시하세요. 매수청권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소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자, 그러면 이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다, 임차인 거다? 임대인 거 아니에요. 부속물은 누구 게 아니고 주인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임차인 거야. 그럼 제가 이 조문 두 개를 세트로 묶어 드릴게요. 뭐하고 뭐를? 이 두 가지가 도망가지 않아서 묶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권법에서 할 때, 어디서? 물권법에서 부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부합. 자, 요거는 이렇게 풀이 들어갑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주인 겁니다. 누구 거? 자, 을이 허락받아서 중축을 하는 겁니다. 뭐 받아서? 누가? 을이. 그러면 이 중축 부분이 9글자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길죠? 여러분, 건물이 한 덩이면 소유권이 하나죠. 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이 구분해가지고 소유권 인정하지. 그 제목이 뭐다? 구분 소유. 무슨 소유? 무슨 소유? 자,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구분 소유가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기존 건물의 중축 부분이 부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 이때 쓰는 용어가 부합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물이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겠죠. 그러면 경락인은 부합된 물건도 덤으로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구분소유가 된다면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때 쓰는 단어가, 이거 땡땡땡인데 첫 글자가 부고 끝에가 물인데 이 중간에 이 글자 하나 맞히면 대단한 거예요.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물인데 한 글자 달라. 맞히세요. 부속물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 부속이나 부합이나 뭐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차이가 있죠. 부합물은 주인 겁니까? 증축한 사람 겁니까? 이거 누구 아니에요? 을 거? 아니에요. 누구 거다? 그러면 이 부속물은 기존 건물에 을이 증축했죠.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갑관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누구 거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증축하느라고 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 부속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을은 아씨 기껏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량비용. 무슨 비? 위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626조 이거 던질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 겁니까? 이거 을 거죠? 그럼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뭐다? 네?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문제로 풀어간다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당권의 부합물하고 부속물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합하면 을은 열받으니까 무슨 비로? 이쪽은 무슨 물? 자, 이거 포기 특약은 유효 무효? 어? 부속물 포기 특약은 유효 무효? 이쪽은 유효가 되고 이쪽은 무효가 된다. 이유는 2차 해매. 여기는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고 이건 무슨 규정? 하나 해냈죠? 다음 이런 특약이 없다면 뭐가 없다면? 이런 특약이 없으면은 여기 유익비 가지고 무슨 비 가지고? 자 유치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힘들어요? 그러면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힘들어요? 여기 글자가 윤회. 찍어. 에이 모르겠다. 부속물 가지고 글자가 다 틀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할게요. 부속물은 왜 유치권이 안 되느냐? 유치권은 타인 물건 점유증 그 물건 관련 채권이죠. 이 부속물은 누구 거예요? 자신이 소유자잖아. 유치권 되면 안 되지. 그냥 점유하면 되는 거고. 유익비 할 때 이건 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 거니까. 가지고 무슨 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한 세트야. 유익비하고 부속물을 같이 공부는 이렇게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쪼개면 내 머리가 쪼개질 것이고 세트로 묶으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랑 무슨 물? 부속물을 한번 털어보세요. 됐죠? 자, 이제 우측에 하나 지상물 있네. 무슨 물? 지상물. 요건 이제 지상권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되풀이 돼요. 자, 거기 A만 체킹하세요. A. 643조는 283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한 번 갱신 청구합니다. 이때 주인이 yes 하면 갱신되고 no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때 no 하게 되면 기분 나쁘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2차적으로 그럼 네가 살아 반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갱신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고, 매수청구권은 주인이 좋든 싫든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무슨 권? 형성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상권, 갱신, 청구권, 매수청구권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은 무슨 물? 지상물.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자, 거기서 디귿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임차인의 뭐를 이유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해지했다 이야기죠. 아니 밑에 디귿 D ABCD 파란 글자. 그러면 해지 당한 경우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기 연체 해지당했어. 잘못 있죠? 이런 자한테는 매수청구권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우측에 쓰세요. 자,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방금 전에 이기 연체 해지 당한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예?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간 약정 없는 경우. 뭐한 경우? 무슨 통고죠? 잘못 있는 거 아니지?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 연체 해지는 채무불이행 해지당 잘못 있죠. 잘못 있는 자는 매수청구권 던지면 안 되겠지. 근데 기간 뭐가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과하는 것은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 이때는 무슨 청구권? 그래서 뭐하고 뭐를 항상 비교한다? 해지랑 뭐하고? 해지 통고를 항상 구별하셔야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약정 없는 무슨 통고는, 해지 통고는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 구별한다? 두 글자 해지랑 네 글자 해지 통고 꼭 구별하셔야 돼.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임차인의 몇 개의 권리? 3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목 기억하세요. 자, 의무는 기억 안 해도 좋아.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셋 중 하나가 나와. 첫 번째 임차인은 뭐다? 사용 수익 요구에서 나오는 뭐다? 비용 상한 청구권 하고 그다음 뭐요? 유익비랑 아까 뭐랑 부속물 비교했잖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물? 지상물. 이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뭐 하세요?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연결이 되면은 이거하고 이거랑 비교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626조가 아까 뭐랑 비교됐을까? 아까? 응? 아까 슬쩍 지나간 적 있었죠? 에? 과수원. 에? 무슨 자? 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물권법에서 이거 꼭 나와요. 이거 한 문제. 계약법에서 임대차 이거 한 문제. 에? 그 다음에 646조랑 비교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여기 643조. 무슨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둘 중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서 몇 문제짜리예요? 하나, 둘, 셋. 민법 몇 문제 나오지? 아니야, 34문제야. 특별법에서 6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민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문제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임대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법 간단히 설명하고 끝낼게. 자, 페이지 522페이지 가세요. 자, 주택임대차 몇 가지만 얘기 끝낼게요.
자, 그러면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고 있습니다. 민법만 합니까? 중개사법에서 합니까? 이미 설명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특별법을 왜 만들까? 이거 지어도 상관없죠? 왜 특별법 만들까? 네?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갑에 주택이 있을 때, 자, 전세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건? 물건이죠. 등기사항입니까? 등기사항이 아닙니까? 응?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반드시 등기사항입니다. 이 편 물건의 전세권은 반드시 뭐다? 등기. 미등기 전세는 이 편 물건 전세권 아닙니다. 등기 안 된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이 아니고 3편 채권 임대차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해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B. 뭐 하지 않고. 순수한 뭐다? 임대차. 그걸 임차권이라 하면 되겠죠. 임차권 물건 채권이에요? 그러면 등기 친 것하고 안 친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다 주인이 어느 날 팔아먹고 먹고 튀는 경우 있죠. 보통 이렇게 매매할 때는 주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아니, 보통 주인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면 세든 사람한테서 얘기해 안 해?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끝까지 뭐 한다? 힘들게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등기 치겠죠? 등기 치면 무슨 권 취득해요? 수익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잘 보시라고요.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 주인 바뀌었죠? 그러면 등기 전세권은 갑구야, 을구야? 수익권 아닌 권리는 을구지. 보고 들어왔어, 안 보고 들어왔어? 아니, 등기 돼 있다며. 힘들어. 등기 족보. 그래, 족보. 뭐라고? 족보 들어가 있죠? 수익권도 등기됐으니까 족보 있지. 그럼 족보 들어올 때 봤어, 안 봤어? 을구란에 전세권 있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금액만큼 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항할 수 있죠. 이게 을구, 갑구죠. 구가 다르지. 공시법에서 구가 달았을 때 서열이 어떻게 결정해? 순위 번호, 갑구의 순위 번호와 을구의 순위 번호를 비교해. 그거 때려치고 접수 번호야. 어느 거야? 접수 번호지. 구가 다르면 같은 구에서는, 그래서 동구는 동순 별접 하자 그 말 아나? 안 들었어? 같은 구는 뭐다? 순위 번호로 따지고 구가 다르면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투영할 수 있다. 뭐가 바뀌거나 말거나. 이 사람한테 주장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이 충돌하면 시간순 결정. 등기부가 하면 을구, 갑구죠. 구가 다르니까 접수는 빠르겠죠. 여긴 채권이고 이쪽은 무슨 뭐예요 이거? 자, 이 연습하는 거예요. 족보 있는 물건과 족보 없는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서 물건, 채권 붙으면 누가 이긴다? 예? 그럼 얘한테 뭐 할 수 없다? 그 얘기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빌렸을 때 뭐가 좋은 거야? 이편 물건, 전세권, 등기가 좋죠. 그럼 이 선택은 주인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합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합의를 해? 누가 힘이 세요? 주인이 힘 세죠. 주인은 을구라니 깨끗한 걸 원하지. 백이민족. 을구라니 깨끗한 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로 가요? 이걸로 가죠.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와서 뭐야? B가 을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세요? 그래서 물건은 사람, 물건, all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채권은 뭐다? only 자기들끼리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주장하는데 이건 한쪽만 주장하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쫓겨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쫓겨나는 것을 쫓겨나지 않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무슨 법? 아니, 하나,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킨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는 페이지 갈게요. 526페이지. 세 가지만 볼 거예요. 대항력. 무슨 역? 네, 대항력을 갖추십시오.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주택 인도 받으셔서 뭐 받으셔서 가서 주민등록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등록이요? 주택 인도는 속된 말로 이사 가란 얘기죠. 이사란 얘기는 뭘까요? 살고 계십시오. 법률용어로 점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등록? 그래서 이거 무슨 신고? 전입신고 하죠? 연입신고를 해야 되는 얘기죠? 무슨 신고? 자, 당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오전 0시이라는 겁니다. 몇 시요?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가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5월 7일 날 했다. 그러면 언제요? 오전 0시죠. 이 사람 등기가 5월 9일이야.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것을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무슨 법?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이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하진 않죠. 불완전하지.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대로 못하면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때 두 가지를 본다면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뭐다? 자, 토지 지번이 213번지. 예? 건물 있어요. 자, 다가구는 뭐는요? 자, 층은 3층이야. 소유권이 한 개, 여러 개. 응? 소유권이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건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는 맞춰놨는데 토지, 집어는 마치인데 혹시 호수를 잘못 기재할 수도 있죠. 네? 호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응? 대항력 인정받았겠죠. 왜? 어디서 노는 거니까? 수익권 하나에서 노는 거니까. 오늘 주인이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101호를 갖다가 뭐요? 개나리 102호를 진달래 이렇게 바꿔놔도 상관없어. 누구 마음이요? 자, 그런데 다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토지 지번이 213입니다. 몇 번이요? 자,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하나입니까? 각각 여러 개입니까? 이게 구분수가 돼 있죠. 호수마다 소유권이 다른 거죠. 그럼 여기 뭘 잘못 기재하면? 호수를 갖다가 만약에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527쪽 흐름만 기억하세요. 527쪽에 주민등록에 기억 니은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뭐고? 니은. 이때 포인트는 오른쪽에다가 구분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 다 가구는 뭐가 안 돼 있고 구분 소유가 안 돼 있고 다세대는 그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있을 거예요.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가족 있죠? 누구요? 같은 가족이 뭐가 돼 있으면 주민돼 있으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이 아닌 누가 있어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시킨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네, 그 다음 것은 읽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0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 530페이지 가시면 1번에 기억 표시해 두세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 돼 있죠? 대항력 갖춘 후 주인이 바뀌었다. 새 주인은 전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요. 종전 임대인, 전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뭐하고? 탈퇴하고 양수인 새 주인이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이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가 되며 이전되며 그에 따라 종전 임대는 그 채무를 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는 그 보증금 안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신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대항력을 갖췄다. 뭐 갖췄다? 주택이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여기 매수인이 있죠. 그죠? 매매가 됐을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항력 갖춘다 매매가 됐으니까. 매수인의 등기보단 빠르겠죠. 근데 경매가 됐을 때가 골치 아픈 겁니다. 뭐 됐을 때? 뭐 갖췄는데? 대항력 갖췄는데 주택이 뭐로 넘어간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경락인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느낌 같아는 대항할 수 있을 거 느껴지죠. 여기 뭐하고 뭐가 다르다? 매매경 다릅니다.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네 기준선이 생깁니다. 무슨 선? 말소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앞에 있는 선이 있고 누가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말소 기준 뒤에 붙어 들어오는 누가 있다? 후순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걸 선순위 임차인, 이걸 뭐다?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는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가끔 슈퍼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이건 슈퍼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보통은 이 기준이 보통 저당권으로 많이 나와. 무슨 권? 저당권 설정 전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있고 저당권 후 들어간 사람은 여기는 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항할 수가 없다.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네?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경락인은 어느 것만 안고 간다? 앞에 것만 인수, 뒤에 것은 소재. 자, 해보세요. 경매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 경락인이 오른손은 악수를 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선수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왼손에는 빗자루 들고 있습니다. 뭐 들고 있다고? 다 쓸어버립니다. 사라져라. 그걸 뭐라 한다? 소재주의라고 하는 거야. 무슨 주의? 그럼 여기서 소재당하는 누구는? 이 후손이 임차인은 보증금은 받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락인은 이제 주인은 경매됐으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순위가 보증금을 뭐 하려면 회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인다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인정하는 제도가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일자? 확정일자 이코로 우선 변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변제? 그래서 무슨 권이 있으면, 확정일자가 있으면 입장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뭐가 없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아웃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32쪽이 나와요. 몇 쪽? 532쪽에 보시면은 제3자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3자의 상황에서 2번 있죠. 1번 있죠.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과의 선호를 기준으로 그 우열관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도 누가?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 자, 이것이 바로 후순위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1번을 보세요. 왼쪽에 1번,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자, 주택 양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으나? 그 다음 거 보세요.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뭐 하면 주택 임차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이게 후순위 임차인이죠. 그럼 퇴항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533페이지에 1번 무슨 변제? 우선 변제라는 말을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 무슨 일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엔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공매 시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그건 표시해 두셔야 돼요. 그것이 오른쪽에 1번으로 되어 있죠. 특히 후손인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경락인한테 무슨 일자를 갖추면 확정 일자를 갖춰야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더라도 무슨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변론하고 경매 시 뭐 받을 권리가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특히 저당권 붙은 부동산이 많을까? 깨끗한 부동산이 많을까?
저당권 붙은 부동산 주택 임대차 할 때는 꼭 설명해 주세요. 가서 꼭 뭐 좀 맡으세요. 그 말 설명 안 했다 나중에 또 문제 생겨요. 자, 그럼 이제 넘기셔가지고 쭉쭉 넘기세요. 자, 537페이지. 자, 거기 소액 보증금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 무슨 보증금? 네, 그거는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무슨 변제? 이거는 확정 일자 관계없이 금액이 일정 이하일 때는 무조건 뭐 한다?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538페이지에 적용 범위가 나와요. 적용 범위 있죠?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3,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확정 일자랑 관계없어요.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입장 기회가 2번. 몇 번? 확정 일자가 없으면 입장 기회는 1번.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개혁법, 다른 과밀 억제 권역 등등 얼마? 1억 원 이하일 때 3,400. 세 번째, 광역시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일 때는 얼마? 자, 민법에서는 숫자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개사법은 숫자 내겠죠? 민법은 숫자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뭐 관계없이 확정 일자 관계없이 금액이 어려울 때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순위를 볼게요. 자, 후순위인 경우는 첫 번째 대항력만 갖춘 경우입니다. 무슨 력? 두 번째 대항력 플러스 뭐다? 확정일자. 아시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 뭐 받고? 이때 대항력 갖춘 경우. 이럴 수도 있죠. 대항력만 있는 사람, 대항력 확정일자 있는 사람, 확정일자는 미리 갖추고 대항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뭐예요? 튕겨져 나가겠죠.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어차피 뭐 하지 못해요. 확정일자 있으니까 무슨 변제 받고? 우선 변제 받고 못 받으면 나가면 되죠. 자,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디 뒤에 있는 거니까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의 확정일자는 이게 2월 1일이고 기준이 3월 5일이고 이 사람 대항력이 3월 10일이야. 네? 그러면 확정일자 날짜를 갖다가 자 3월 11일 오전 0시로 볼까? 이 2월 1일자로 볼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항력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지. 미리 뭐 갖춰놓고 대항 늦게 갖죠. 이때는 이 확정일자를 인정 안 해줍니다. 에? 이때는 이런 말을 써. 떼굴떼굴딱. 뭐라고? 떼굴떼굴딱이 뭐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딱. 언제? 며칠? 자, 잠시 다시 또 갈까요? 534페이지. 자, 박스 그림 보세요. 대항력, 확정일자. 2월 1일 대항력 갖추고 2월 2일 확정일자 받았죠. 그러면 그냥 그 날짜 정상이죠. 근데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받았죠. 그럼 대항력이 언제야? 2월 2일 오전 0시.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대학력은 언제 갖추고 확정일자 언제 갖췄어요? 언제요? 2월 3일 오전 0시죠. 그 마지막 게 떼굴떼굴 딱이야. 뭐라고요? 확정일자 미리 갖추고 대학력 늦게 갖췄죠? 날짜는 언제 그러면? 떼굴떼굴 딱이야. 그냥 저거만 나 뭐라고 거기다가 계속 생각해봐. 왜 떼굴떼굴 딱인가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지엽적인 문제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절 보세요. 대학력 갖췄어요. 매매가 됐어.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선은 뭐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후는 뭐 할 수 없어요. 나가야 되지. 보증은 받아 나가야 되지. 그래서 받기 위해서 무슨 일자? 갖추면 입장 기회를 주는 거죠. 다 못 받아도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야? 수액이지. 아까 그냥 수액이 아닐 때는 대항할 수가 없었지. 수액도 대항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수액도 무슨 보증금 받을 수 있죠. 무슨 변제? 최우선 받을 거 나가면 되지. 확정 일자 있어도 여기 무슨 변제? 두 번 입장할 수 있죠. 이쪽 떼굴떼굴 따그니까 어쨌든 뭐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지. 최우선 변제는 금액이 모일 때 수익일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노는 데가 어디다? 주택임대차.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말소 기준 앞에 건 뭐고 선, 뒤에 건 뭐다? 후.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뭘 갖춰야 된다? 그럼 입장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 다음에 확정일자 관계없이 금액이 모일 때 쓰는 게 뭐다? 최우선 변제.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2월 과정은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그 뒤에 있는 법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슬슬 던질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1월 2월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3월 4월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모든 걸 다시 읽고 처음 들어가니까 프린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